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지역 보훈 현장을 찾아 보훈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30일 광주를 찾은 보훈처장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월 어머니 집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자택을 방문해 민주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훈처장은 5.18 민주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더 널리 알려나가고 그 숭고한 정신을 책임있게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용산 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에 본격 착수합니다. 용산공원에 추진 중인 용산 보훈 메모리얼 파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공원 상징 공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공간으로 조성 예정이며 지난 8월 30일 첫 TF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2022 보훈사적지 탐방단 발대식이 지난 8월 31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의 한 세기를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보훈사적지 탐방은 온라인 신청으로 모집 선발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학생과 예비교원, 일반 시민 등 평소 보훈 문화에 관심 있는 청년 세대 300명이 참여해 6주 동안 전국의 보훈사적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보훈사적지 탐방은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됐으며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을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국가보훈처 예산안 6조 1,593억 원이 편성 의결됐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상금과 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상급여 차이를 개선하는 등 4조 8,3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진료비 감면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의료 서비스 개선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6,574억 원을 편성했고 국가유공자증 통합, 개선과 국립묘지 안장 능력 확충, 독립유공자 및 후손에 대한 지원 등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해서는 5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대통령 기록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시, 연구,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앞으로 학술, 출판물 등 양기관의 각종 정보와 결과물을 공유하고 문화 콘텐츠 확장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협력과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첫 사업으로 환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라는 주제의 특별 전시회를 오는 11월 23일 대통령 기록전시관에서 개막한 뒤 내년 6월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윤봉길 의사의 자필 이력서와 유서를 비롯한 백범일지 초판 서명본 등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오는 12월 25일까지 금난지교 위대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한중수교 이후 진행된 임시정부 청사복원과 독립운동가의 유해봉환 사업, 공동학술 조사와 연구 등 3부로 나누어 전시되는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를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가보훈처는 매달 15일 지급되던 보훈급여금을 일주일 앞당겨 지난 9월 8일 조기 지급했습니다. 9월분 보훈급여금 지급 규모는 약 42만 명, 3,756억 원이며 보훈처는 지난해 설 명절에도 보훈급여금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참배로 대체됐던 전국 12개 국립묘지가 이번 추석에는 전면 개방됐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 기간 중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의 보훈병원 이용에도 차질이 없도록 전국 5개 보훈병원과 515개 지정위탁병원에서는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5월 29일이 해외 파병 용사의 날로 지정됩니다. 참전유공자법 시행령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인 5월 29일을 해외 파병 용사의 날로 지정하고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에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4만 7천여 개의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이 할인될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9월 9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장 소통 활동에 나섰습니다. 박 처장을 비롯한 보훈처 간부들은 대전현충원을 찾은 유가족과 참배객들에게 국화와 태극기가 새겨진 마스크를 전달하며 참배객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명절이지만 수해 복구와 코로나 여파로 현충원을 찾지 못하는 유가족을 대신해 헌화 참배하는 참배 대행 서비스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사위로 알려진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제1호 대한민국 명예보훈 장관으로 위촉됐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의 남편으로 지난 7월 준공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25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한 미국 공화당의 유력 정치인입니다. 명예보훈장관은 보훈처가 2023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의 명망 높은 인사들을 위촉해 참전 용사들의 명예선양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고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의 이름이 한국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회의실 명칭에 사용됩니다. 보훈처는 2023년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6.25 전쟁 영웅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 세종청사 국가보훈처 5층의 기존 평화실을 벤플리트 홀로 변경했습니다. 고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은 미 8군 사령관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전역 후에도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미동맹과 보훈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0일 시그니엘 서울에서는 2022년 국군 모범용사 초청 격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우리의 명예, 모두의 자랑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모범용사 60명과 배우자 60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범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범용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축사를 통해 확고한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인 만큼 제복에 대한 존중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와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협력에 나섭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이흥교 소방청장은 지난 9월 21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과 화재 현장에서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에 대한 인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소방관에 대한 등록 신청 지원부터 국립묘지 안장까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부산에서 한 개인이 보관 중이던 영국군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긴급 안치했습니다. 국가보훈처와 주한 참전국 대사관은 유엔 참전용사의 안장 신청이 접수되면 유가족과 국내 봉환 일정을 사전 협의해 봉송 계획과 안장 일정을 수립하고 관련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 제임스 그룬디 씨의 경우 지인이 개인 자격으로 국내에 모시고 오면서 통상적인 사후 안장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긴급 지시를 통해 사후 안장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최고의 예우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주한 영국 대사관, 부산 유엔 기념공원과
고 제임스 그런디 씨의 안장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고의 예우로 품격에 맞게 안장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와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대부 지원 시행 지침을 일부 개정해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대출 후 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으며 상환 유예 제도와 연체이자 감면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나라사랑 대출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9월 26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튀르키예 등 5개 참전국 UN 참전 용사와 유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방한단은 판문점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 현충원 참배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상덕궁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감사 만찬에 참석한 뒤 출국했습니다. UN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1975년 시작된 행사로 지금까지 22개국 33,445명이 초청됐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만화 영상이 제작됐습니다.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을 인정받은 뒤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연평균 14,00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신체검사와 일반 진료의 차이를 비롯해 신체검사 진행 과정과 사전 준비사항 등 궁금해하는 내용을 3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새내기 공무원 30여 명이 부산 지역 독립호국 역사문화 탐방에 나섰습니다. 더 행복한 보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탐방은 보훈 공직자로서 보훈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새내기 공무원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별도로 마련된 소통 시간을 통해 앞으로 보훈 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인재들이라면서 이번 탐방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물론 보훈 공직자로서 오래도록 기억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8일 인천 수봉공원에서는 제1학도 의용군 6.25 참전 제7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제1학도 의용군 642명은 6.25 전쟁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제1동포 청년과 학생으로 병역 의무는 물론 조국의 부름도 없었지만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직장과 학업을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대한해협을 건너 참전했습니다. 제1학도 의용군 동지회에서는 1979년 인천 수봉공원에 제1학도 의용군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고 매년 이곳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10월부터는 위탁병원에서도 지원됩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한 것으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제1학도 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연간 최대 25만 2천 원의 약제비를 지원해 고령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관서에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 번만 신청하면 매 분기 15일에 자동 지급됩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이며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15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2년 10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